문제집 활용법.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기출된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출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내용을 변형해 출제하거나 기출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된 내용이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기출문제에서 변형돼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요구됩니다. 정답만 체크하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1번과 관련된 사안은 무엇이고 무엇이 핵심인지 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계시겠지만 문제를 풀 때 참고해야 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형 분류. 자주 나오는 유형을 파악하고 난이도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며 단원별, 주제별로 문제를 분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내용을 개념서를 통해 다시 분석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출제 경향 파악이 두 번째인데요. 최근 3에서 5년간 출제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기본서를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유형 분류 및 출제 경향이 파악되었으면 다음으로 문제집으로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서에 충실히 하지 않고 문제집과 요약집 등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서 없이 요약집이나 문제집으로만 하는 공부 방법은 호락호락하게 합격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문제집과 요약집만 보면 어느 정도 합격컷 근처에 접근은 할 수 있더라도 실제 당락을 좌우하는 변별력 문제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컷을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논리 이해 측정을 위한 응용 문제는 문제를 많이 푼다거나 요약집 내용을 외우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기본서를 수회독한 후에야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본서 위주로만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등한시하는 경우는 스킬이 요구되는 문제에 있어서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고득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본서 정리와 문제집 풀이가 균형 있게 잡혀야 고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가 시험 전 과목별 점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은 오답 정리 등 문제풀이 후에 피드백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문제집으로 피드백하는 방법으로 문제집으로 단권화하기와 오답 노트 활용이 있는데요. 문제집으로 단권화하기의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 참고서나 노트를 한 권의 문제집에 통합해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법은 복습이 쉬워지고 시험 직전에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을 훑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기본 문제집 선정에는 개념 설명과 문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을 선정한 후에 문제집의 개념이 부족한 경우 본 교재나 인강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옮겨 적는 방식으로 너무 자세하게 적기보다는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지문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기본서나 개념 정리에서 본 적 없는 지문이 문제집에 옳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단거나 노트에 추가해서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개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인 복습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집을 정리한 후 틀렸던 지문을 위주로 3, 4회 이상 복습하고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고 고득점을 받는 데 주요합니다. 문제집으로 피드백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답 노트의 활용이 있습니다.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 이해가 어려운 문제 등은 간단한 해설이나 개념을 적어주고 자주 실수하는 유형은 오답 노트로 활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 때 3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면 보다 시간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라. 오답 노트를 만들 때 모든 과목에 대해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가장 취약한 과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나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기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간단히.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일일이 문제를 적는다든지 화려하게 형형색색 펜을 이용해서 쓰기보다는 다시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만 깔끔하게 적는 게 시간 활용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오답 노트 작성에 있어 시간이 너무 들게 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문제만 정리한다. 간혹 틀린 문제를 모두 오답 노트에 옮겨 적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많이 틀리는 문제 한번 훑어봐서 왜 틀렸는지 이유를 모를 때 많이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만 따로 엄선해서 오답 노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제가 적다면 다 쓰는 게 좋겠지만 많아진다면 오답 노트만 쓰다가 지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답 노트의 문제는 엄선해서 적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서를 정리 후에 기출문제와 문제풀이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과목의 약점을 보완하면 보다 수월하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